안희정 전 지사도 지난번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기습 출두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소환을 검찰에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는 안 지사 측 그리고 김지현 씨 측 어떤 본격적인 법리 논쟁 벌일 태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마 변호인단과 본인의 입장 전략이 이제 분명히 좀 서는 것 같아요. 네. 즉 강압에 의한 것은 없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의에 의한 뭐 그런 관계였다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희정 첫 번째 전 그렇죠. 지사 첫 번째 입장이죠? 김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강압이 없었다. 어떤 남녀 간의 애정 관계였다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그 연구소와 나는 상관이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게 상사이거나 돼야 되는데 본인은 이 연구소의 직접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연구소는 이미 처음 생길 때는 안희정 지사가 맡고 있었고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어떤 대권 전략을 위한 연구소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본인이 이제 법률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 검찰 출두할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김지은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피해자에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을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인의 생명 어떤 면에서 보면 끝났지만 이제는 뭐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겠다. 그런 아마 법률 전략을 이제 써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남녀 간의 애정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안 전 지사가 지난주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안 전 지사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속 일관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정치 조의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지겠습니다만은 법적 책임은 전혀 질 생각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 비서실에 처음에 폭로됐을 때 김지은 씨 건이 폭로됐을 때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비서실의 성명이 나왔어요. 이게 입장 그렇죠.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않았나요? 네. 이거를 일단 잘못한 거라고는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본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서부지검에 출두할 때 처음에 들어설 때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죠. 가족과 소위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그다음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게 또 무슨 뜻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지사 측의 변호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녀 간의 애정 행위고 이거는 강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네. 이제는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아마 계산을 했는지 네. 이런 자세를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안 전 지사를 다시 한번 소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안 지사의 그 해명은요. 한마디로 이게 모든 성범죄는 보호법이 뭐냐면 성적 의사 자기 결정의 자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게 나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무죄다. 이게 지금 안 지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업무상 위력이 가능하다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대화,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네. 대화에 보면 이게 미안하다 잊어라. 또 이게 개념치 마라. 또 이게 러시아나 스위스의 풍경만 기억해라. 이게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해서 성관계 맺은 사람이 왜 이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또 이게 중요한 게 CCTV나 주변인들의 진술인데 주변인들한테 이게 그 구조 비슷하게 고총을 상담했는데 묵살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위력이 상당히 되고요. 또 이게 업무상 위력이 항상 이게 고용관계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의 영향력만 있으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연구소 2차 피해 있잖아요. 이 부분 되게 업무상 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래 봅니다. 네, 안 전 지사 측이 불리하다는 취지의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법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볼 엄두를 못 내겠더라.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해석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이 성폭행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된다. 아. 아까 뭐 이게 평론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력에 의한 또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지사 측은 굉장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도지사고 너는 수행비서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 중에 이제 뭐 이런 그 성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발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안전지사 사실은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부부애를 과시를 해서 참 뭐 부럽다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좀 섭외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부인하고 민모 씨하고는 사실 이제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캠퍼스 커플인데,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아들 둘을 이제 낳고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진 않다라는 소문은 있긴 있었는데, 뭐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정스럽게 모습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기우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부부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방송가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이제 섭외를 했었다. 근데 안희정 지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원래 이게 하게 되면 사전 취재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할지 등등에 대해서 관찰하는데, 그 방송 관계자를 쭉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이재명 전 그 시장을 출연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방송 관계자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뭐 일반적인 이제 나오는 소문인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안전지사가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로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네, 안희정 전 지사가 많은 것을 이룬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복권이 이루어진 다음이죠. 서울시장의 꿈을 크게 키워가고 있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로 한번 이어갈 텐데요. 키워드 먼저 주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을 펼치면서 맞고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요. 당일 행적에 사진을 780장을 냈지 않습니까? 780장이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그 범죄학적으로 보면 범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죄를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본인이 이게 범죄 현장에 내가 그때 당일에 없었다. 이것만 입증해버리면 모든 혐의를 벗게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정봉주인이 708장 사진을 낸 거는 당일 내가 이게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이런 자료인데요. 네. 저는 이게 사진 780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 장소나 시간 이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판단은 못하지만, 네.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증거가 완벽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 허위 폭로를 한 피해 여성 있잖아요. 네. 피해 여성 이게 이름을 특정을 못해도요. 근데 이게 피해 여성 고발하면 경찰에서 나에게 금방 특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피해 여성, 또 이게 가장 불리하게 정언한 왜 민국파 그 카페직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왜 고소 안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정도 완벽한 증거가 있고, 그럼 이게 폭로한 사람에서 정봉준이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걸 고소해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를 고소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데, 프레시안만 고소하고 나머지 언론은 지하있지만 이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네. 정봉주 전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780장의 사진이 1분에서 5분 단위로 있다. 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네.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 한 3시부터 5시. 네. 그럼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제가 사진을 갖고 가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 소명 기회를 일단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당 사무총장이나 당 지도부에다가 내일이고 모레고 이 사진을 들고 가갖고 네.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 좀 목이 메는데, 오늘 전화하다가 이제 사무총장이 저보다도 한 2, 3년 아래입니다. 네. 제가 10분, 15분 동안 피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네, 본인의 팟캐스트인가요? 개인 굉장히 방송에서. 개인 네. 방송이죠.
개인 방송에서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얘기네요.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저희 알리바이를 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1 내지 5분 단위로 7시간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찍었다 그러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일부 언론에 공개한 거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2시 전후에 과연 렉싱턴 호텔에 그 자기가 그때 한 측근이 같이 간 시간이 2시 네. 전후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시 전후에 사진이 과연 있느냐, 이 7시간 안에. 그거를 지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이제 언론에 공개한 사진은 12시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실제로 그 논란이 되는 때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리바이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규명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정전 의원은 왜 자꾸 나는 그날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는데 나에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네. 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 영화 생각났다니까 무슨 근거를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언.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언론에서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그걸 딱 맞네. 딱 맞네.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할 여유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네. 팟캐스트에서 이 뭐 깔때기 정봉주 이렇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이게 자주 낀다 이런 건데 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도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이 최광욱 변호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자, 복당 신청을 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그대로 계속 출마를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되겠느냐는 조금 저는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당은 곧 이제 예비후보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논란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 복당을 받아들일 경우에 네. 민주당은 지금 뭐 안희정 전 지사 이어서 또 지금 민병도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이 문제까지 겹치다 보면 지금 또 박수현 전 대변인 뭐 물론 사퇴 이제 일단 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겹치다 보면 이 선거 이슈가 상당히 미투 이슈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좀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아마 본인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상황에 출마를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만의 명예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거치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볼 엄두를 못 내겠더라.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해석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이 성폭행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인생은 이 끝났다고 봐야 된다. 아. 약간 뭐 이게 평론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력에 의한 또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지사 측은 굉장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도지사고 너는 수행비서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 중에 이제 뭐 이런 그 성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발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도 지난번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기습 출두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소환을 검찰에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는 안 지사 측 그리고 김지현 씨 측 어떤 본격적인 법리 논쟁 벌일 태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마 변호인단과 본인의 입장 전략이 이제 분명히 좀 서는 것 같아요. 네. 즉 강압에 의한 것은 없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의에 의한 뭐 그런 관계였다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희정 첫 번째 전 그렇죠. 지사 첫 번째 입장이죠. 김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강압이 없었다. 어떤 남녀 간의 애정 관계였다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그 연구소와 나는 상관이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위력이라는 것이라는 게 상사이거나 돼야 되는데 본인은 이 연구소의 직접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연구소는 이미 처음 생길 때는 안희정 지사가 맡고 있었고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어떤 대권 전략을 위한 연구소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본인이 이제 법률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 검찰 출두할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김지은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피해자에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을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인의 생명 어떤 면에서 보면 끝났지만 이제는 뭐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겠다. 그런 아마 법률 전략을 이제 써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남녀간의 애정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안 전 지사가 지난주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안 전 지사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속 일관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정치 조의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지겠습니다만은 법적 책임은 전혀 질 생각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 비서실에 처음에 폭로됐을 때 김지은 씨 건이 폭로됐을 때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비서실의 성명이 나왔어요. 이게 입장 그렇죠.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않았나요? 네. 이거를 일단 잘못한 거라고는 했지만 네. 그게 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된다. 아하. 아까 뭐 이게 평론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력에 의한 또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지사 측은 굉장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도지사고 너는 수행비서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 중에 이제 뭐 이런 그 성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발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안 전 지사 사실은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부부애를 과시를 해서 참 뭐 부럽다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좀 섭외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부인하고 민모 씨하고는 사실 이제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캠퍼스 커플인데,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아들 둘을 이제 낳고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진 않다라는 소문은 있긴 있었는데, 뭐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정스럽게 모습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기후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부부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방송과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이제 섭외를 했었다. 근데 안희정 지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원래 이게 하게 되면 사전 취재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할지 등등에 대해서 관찰하는데, 그 방송 관계자를 쭉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이재명 전 그 시장을 출연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방송 관계자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뭐 일반적인 이제 나오는 소문인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안 전 지사가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로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네, 안희정 전 지사가 많은 것을 잃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복권이 이루어진 다음이죠. 서울시장의 꿈을 크게 키워가고 있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로 한번 이어갈 텐데요. 키워드 먼저 주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을 펼치면서 맞고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요. 당일 행적에 사진을 780장을 냈지 않습니까? 780장이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그 범죄학적으로 보면 범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죄를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본인이 이게 범죄 현장에 내가 그때 당일에 없었다. 이것만 입증해버리면 모든 혐의를 벗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봉주인이 708장 사진을 낸 거는 당일 내가 이게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이런 자료인데요. 네. 저는 이게 사진 780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 장소나 시간 이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판단은 못하지만 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증거가 완벽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 허위 폭로를 한 피해 여성 있잖아요. 네. 피해 여성 이게 이름을 특정을 못해도요. 근데 이게 피해 여성 고발하면 경찰에서 나에게 금방 특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피해 여성 또 이게 가장 불리하게 정언한 왜 민국파 그 카페지기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왜 고소 안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완벽한 증거가 있고 그럼 이게 폭로한 사람에 의해서 정봉준이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걸 고소해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를 고소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데 프레시안만 고소하고 나머지 언론은 지하있지만 이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네. 정봉주 전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780장의 사진이 1분에서 5분 단위로 있다. 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네.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는 3시부터 5시. 네. 그럼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제가 사진을 갖고 가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 소명 기회를 일단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당 사무총장이나 당 지도부에다가 내일이고 모레고 이 사진을 들고 가갖고 네.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 좀 목이 매는데 오늘 전화하다가 이제 사무총장이 저보다도 한 이제 어느 정도 본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서부지검에 이제 출두할 때 처음에 들어설 때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죠. 가족과 소위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그다음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게 또 무슨 뜻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지사 측의 변호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녀간의 애정행위고 이거는 강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네. 이제는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아마 계산을 했는지 네. 이런 자세를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안전지사를 다시 한번 소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안 지사의 그 해명은요. 한마디로 이게 모든 성범죄는 부호법이 뭐냐면 성적 의사 자기 결정의 자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게 나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무죄다. 이게 지금 안 지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업무상 위력이 가능하다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대화,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네. 대화에 보면 이게 미안하다 잊어라. 또는 이게 개념치 마라. 또는 이게 러시아나 서유세의 풍경만 기억해라. 이게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해서 성관계 맺은 사람이 왜 이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또 이게 중요한 게 CCTV나 주변인들의 진술인데 주변인들한테 이게 구조 비슷하게 고총을 상담했는데 묵살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위력이 상당히 되고요. 또 이게 업무상 위력이 항상 이게 고용관계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의 영향력만 있으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더연 연구소 2차 피해 있잖아요. 이 부분 되게 업무상 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래 봅니다. 네, 안전지사 측이 불리하다는 취지의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법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볼 엄두를 못 내겠더라.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해석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이 성폭행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2, 3년 아래입니다. 네. 제가 10분, 15분 동안 피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본인의 팟캐스트인가요? 개인 굉장히 방송에서. 개인 네. 방송이죠. 개인 방송에서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얘기네요.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저희 알리바이를 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1 내지 5분 단위로 7시간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찍었다 그러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일부 언론에 공개한 거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2시 전후에 과연 렉싱턴 호텔에 그 자기가 그때 한 측근이 같이 간 시간이 2시 네. 전후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시 전후에 사진이 과연 있느냐, 이 7시간 안에. 그거를 지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이제 언론에 공개한 사진은 12시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실제로
그 논란이 되는 때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리바이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규명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정전 의원은 왜 자꾸 나는 그날이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는데 나에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네. 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 영화 생각나다니까 무슨 근거를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언.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언론에서 설마 아니정 역시 정봉주. 그걸 딱 맞네. 딱 맞네.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할 여유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네. 팟캐스트에서 이 뭐 깔때기 정봉주 이렇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이게 자주 낀다 이런 건데 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도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이 최광욱 변호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자, 복당 신청을 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그대로 계속 출마를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실제